네. 여기 이제 모각이라고 좀 쓰는 말이 있는데요. 모습의 조각을 모각이라고 부릅니다. 조각이라는 게 이제 조각 나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각이라고 하는데, 또 조각이란 말 중에는 엘레먼트, 원소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이제 모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인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 기억이라고 말하는 그런 요소들이 저장이 되는 걸까요? 한번 우리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계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노학자는 평생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한 번 저장된 장기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칼 프리브럼 교수에 따르면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 가운데 선택된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때 기억은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로 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기억을 불러낼 단서를 제공하면 파편 같은 조각들이 초점을 맞춰 다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It's encoded in a variety of ways, but we have to remember, remember. It's a very important memory, according to the holonomic theory, gets distributed. So when we remember, we have to bring the dismembered store back together. 네, 중요한 이론 홀로노믹이라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홀로스라는 건 홀로라는 거는 전체, 모두란 뜻입니다. 단순한 전체가 아니고 온전한 전체, 온몸 할 때 온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형태, 모양이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왜 우리가 어떤 건 기억하고 우리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데 왜 기억이 떠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Forgetting occurs mainly because of a lapse in attention, where we do something, but we'r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We put our keys down, but we're not thinking about where we put those keys. We'r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기억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는 관심을 기울여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동에서 한 쌍의 남녀와 함께 단기 기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동 중앙로 1층과 2층에 입점한 가게는 모두 76개. 이 거리를 걷고 난 후 두 사람의 기억 속엔 무엇이 남을까요? 아이폰 4 개통,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아이라인 한 여자, 그리고 오토바이 킥배달 아저씨, 노숙자, 그리고 던킨 도너츠, 가수 BC 광고 정도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신발 매니아다 보니까요. 금강제와 그리고 바바라 신발, 슈즈, 플랫 슈즈, 그 다음에 먹는데 충무김밥이 제일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본 것은 똑같은데 기억하는 것은 다르죠? 인간의 기억 시스템에 마련된 초기 작업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약 7개, 머무는 시간은 약 18초.
그 안에 관심을 기울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기억을 잊은 것이 아니라 입력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주의를 집중해 저장. 자, 7개의 구멍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7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고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기존에 있던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체 이론이죠. 그런 뒤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대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길어야 30초 정도 있게 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잘 기억을 하는 반면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억을 못하게 되는 특성도 보셨습니다. 아는 만큼 기억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을 목격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시청자 여러분은 이 로맨틱한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켜본 학생들은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조금 전 남녀의 모습이 넉 장의 사진 가운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실험 직후 답을 들어봤습니다. 그 남자분이 좀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느낌이 제 머릿속엔 좀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 서로 이제 안고 있었던 그 위치가 이런 위치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하게는 안 한 것 같긴 해서 그냥 이걸로 선택했어요. 볼에 뽀뽀했다는 거에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답은 3번. 로맨틱한 커플의 옷차림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학생들의 대답은 각양각색입니다. 흰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 매신 걸로. 신발도 검정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튀지 않았어요. 네. 그냥 약간 회색 반짝이 그 한쪽 어깨 없는 드레스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는 올림머리였던 것 같은데 털 같은 흰색 털을 입었던 걸로 잠깐 기억을 했거든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들. 여기에 인간 기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일부 정보만을 선택해서 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즉 기억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단계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뭐 사람들마다 관심사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내용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고. Human memory is really unique because you can go back into the past and you can elaborate it. In fact, memory is changing as we remember the events. So that memory is not like a DVD or something like that that just put into a player. 자, 기억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얽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과연 시점으로는 과거하고만 관계되는 걸까요? 오염으로 손상된 것은 상상하는 앞쪽 뇌 전두엽이 아닌 기억하는 뇌 해마입니다. 그런데 왜 상상하지 못할까요? 해마에서 대뇌피질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정상인에 비해 두 사람은 신경섬유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상상하는 뇌 전두엽 부분과 닿아 있는 신경섬유가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전화선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기억 회로하고 또 나머지 뇌 신경 회로들이 연결이 끊어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억도
하지 못하거나 또 기억을 이렇게 다시 리콜렉트, 다시 끄집어낼 수도 없는 뭐 그런 기억 장애 전체가 오겠죠. 상상은 미래를 바라보는 기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다니엘 섹터 교수는 2006년 신경심리학회지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뇌 부위와 미래를 상상하는 뇌 부위가 놀랄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뇌 영상을 통해 입증한 겁니다. 과거가 있어야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I think the traditional way that people have thought about memory is it's something that allows us to reminisce about our past, to recollect what's happened to us in the past. And that is definitely part of it. But we and some other researchers in our field recently have really focused more on the fact that we use memory a lot to think ahead to the future. So a big part of human thinking is to try to anticipate what will happen in our future, to imagine and plan ahead for upcoming events. That's a big part of being. 자,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의 것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 뇌과학은 이미 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저장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처리된 정보가 뇌 전체로 퍼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시 손해라고 그러고 기저핵하고 시상 사이에 있는 흰 거, 이게 이제 뇌포라고 여기서부터 나오고 또 여기서부터 뇌 피질로 가는 그런 섬유들입니다.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이 신경 섬유를 타고 대뇌 피질로 갑니다. 신경 섬유 다발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뇌 안쪽을 돌아 대뇌 피질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뇌 시신경을 타고 들어온 정보는 뇌 뒤쪽 시각 영역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한 후 해마로 전달돼 단기 기억을 만듭니다. 해마에서 나온 단기 기억은 뇌군과 유두체, 시상을 거친 후 뇌 전체로 퍼집니다. 이 회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왔다가 뇌로 들어온 그런 뉴런 기억나시죠? 나르실, 이 나르실들을 통해 가지고 해마로 전송이 된 뒤 해마로부터 되뇌피질 전체로 퍼져나감으로써 기억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향기와 관련된 추억이 오래 기억되는 것을 뇌과학에서는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프루스트 현상의 비밀은 그가 죽고 100년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후각신경은 편도체라는 곳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주관하는 뇌 영역입니다. 편도체 바로 옆에는 중요한 기억 중추인 해마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편도체만 짝사랑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셉 루드 박사. 그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기억이 단단해진다고 설명합니다. Forgetting is something we don't know too much about. It's kind of it's an interesting topic, but what we do know is that memories tend to be made stronger by emotional arousal. So an emotionally arousing experience will generate all these hormones that can then strengthen the memory, and you'll then hold on to it longer and better. Now, these are called flashbulb memories because they seem to be so brilliant, as if you've taken a picture and the flash has gone off. It's just such a bright
memory. 감정의 중요성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기억이라는 것이 행복감을 가진 아이의 기억과 불행하게 우울증에 빠진 이런 아이는 기억이 달라진다.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잘하거나 못하고의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학습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아이를 공부 잘하게 시키고 싶으면 행복하게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알려진 새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뇌세포는 태어날 때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설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신경학 연구소의 닉 폭스 교수. 그는 10년 가까이 한 남자의 뇌에 천착해 왔습니다. 남자가 닉 폭스 교수를 찾아왔을 때 이미 그의 뇌 속엔 알츠하이머, 즉 치매의 표식인 플라크와 탱글이 차 있었습니다. I've always played chess, and I always could think a certain number of moves ahead, 7 or 8 moves ahead. 대학 교수였던 리처드 웨더릴. 그는 죽기 전까지도 늘 체스를 몇 수 앞서두었고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플라크와 탱글이 뇌 속에서 더군다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How some people manage with all these Alzheimer changes in the brain is a really interesting one. And we don't fully understand. But it's clear his brain was pretty good at managing to cope with all those Alzheimer changes for longer. Maybe he had more cognitive reserve. Maybe he had better mechanisms for compensating different strategies. But the damage was happening.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은 회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해지는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뇌의 신경세포 재생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It takes place in only one spot in the cerebral cortex, and that's in the hippocampus. 뇌 손상을 입은 쥐에게 강한 자극을 주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1992년 사이언스지에 처음 발표된 이 희소식은 기존의 손상된 뇌세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뒤집었습니다. 뇌세포의 생성은 뇌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When we do this for a period of 6 weeks in animals who have amnesia and retest, the memory deficit is reversed. So memory goes back to an apparently normal level. And when we then look at the hippocampus, we find that the animals who've been through this regimen have regrowth of not entirely all of the lost granule cells, but the vast majority of them have been regrown.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이게 1992년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 아직 2021년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99%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오늘날 새로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논문 안에만 갇혀 있고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술이 취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지난밤 술에 취해 잠이 든 명찬 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와. 명찬 씨가 번호 알려줬잖아요. 아, 잘 알려줬나? 아, 알려줬구나. 아니, 알려줬나? 통! 제가 사실 어제 또 제가 라면을 애들한테 끓여줬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맛있게 끓였대요. 물도 잘 맞추고. 분명 명찬 씨의 지난밤 기억은 끊어졌습니다. 뇌가 궤도를 잃고 방황할 때 기억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기억의 중추 해마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이 부분이
해마이고 해마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특히 뇌의 해마를 공격해서 아예 기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코올과 기억과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쥐 행동 실험을 해봤습니다. 3주 동안 알코올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수중 미로에 넣고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기 전 두 마리 쥐 모두 이미 목표 지점을 찾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섭취한 쥐는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하는군요. 이번엔 쥐의 뇌를 해부해서 염색을 해봤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 쥐가 정상 쥐에 비해 초록색 띠가 얇은 게 확인되십니까? 약 10%가량 뇌의 신경세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뇌라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억이 발생하는 곳이자 지속되는 곳이자 그것이 재생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뇌를 모르고 기억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 뇌 연구들은 실제로는 기억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 말해주죠. 자, 이것들은 이제 인지라는 하나의 분야와 연결시켜 가지고 뇌과학의 결과들을 이제 인지적으로 설명하는 인지과학으로 가면 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지과학에서 기억이란 뭐냐?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뉴런 때 말씀드렸던 시냅스의 연결망이다. 불타오른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르실이라고 하는 나르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은 시냅스 연결망 이거 자체가 곧 일종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각각 부분마다 전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는 부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로 모아야만 기본적으로 뇌에 대한 전체 모습을 우리가 다시 구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여기서 찾아내서 끌어냅니다.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이 되더라. 하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일어나는 경우,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마치 구경하듯이 자신의 어떤 기억을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구경하듯이. 그런데 구경하듯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기억한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덜 하게 되겠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덜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당사자 입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다시 접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하나는 좀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던 그대로 그것을 한번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 입장으로 가면 내가 얼마든지 그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억을 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는 없고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인지과학의 결과입니다. 이 수많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뭐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뇌의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주체 의지하고 관계하면서도 관계없이 이렇게 관찰자 입장과 주체자 입장 사이에서 아주 적절한 타협을 이루어서 하나의 조합의 결과물로 기억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우시겠죠. 뭐 기억은 나의 기억이고 또 내가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 알려주는 바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나의 기억은 내 자신의 의지로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의 의지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의 이런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조합의 적절한 수준 또는 기준 이런 것도 내가 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망각, 사라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적절히 해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기억이라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음의 조각들, 제가 이제 뭐 요거를 이제 나르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르실 뭉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죠. 나르실 뭉치들이 어떻게 뭉쳐지는지. 자, 그 나르실 뭉치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홀로노믹 방식으로 하나의 온전한 패턴 또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우리 이제 하나의 기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홀로노믹이라고 하는 무와 짜기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형성이 됐을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을 어떤 것으로 알아보게 되더라.